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나요? 평소처럼 평온했던 순간 단 한마디로 머릿속이 멍해지고 전신이 얼어붙는 느낌. 어딘가 이상하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울리지만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 불편함. 이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누군가 당신을 교묘하게 조작하려 할 때 내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들에게 언어는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거짓말을 꾸미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당신의 인식을 흔들며 진실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닌 진실을 감추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겉보기에는 무해하거나 진심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판단력과 주의를 흐트러뜨리려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5가지 교묘한 조작 질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들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원리를 분석하고 그 함정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는 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 질문은 감정적 조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이나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을 문제 삼아 마치 당신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인십스 클로딩의 저자 조지 사이먼 박사는 이를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전략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질문의 진짜 목적은 명확합니다. 잘못된 행동의 본질은 희석하고 대화의 초점을 그들의 행동에서 당신의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내 반응이야. 왜 이렇게 과민하게 굴어? 이 전략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해명하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간 셈입니다. 이 질문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다시 대화의 중심으로 끌어오세요. 예를 들어, 내 반응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 문제야. 그걸 이야기하자라고 단호히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은밀하고 위험한 또 다른 조작 전략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넌 나를 믿지도 않아? 이 질문은 처음 들으면 진심 어린 호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적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이 말은 강력한 감정적 협박으로 변질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대화의 초점을 자신의 행동이 아닌 당신의 신뢰 부족으로 돌리는 것. 더 댄스 오브 앵거의 저자 해리어 러너 박사는 조작적인 사람들이 죄책감을 이용해 통제권을 되찾으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질문은 당신을 심리적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믿지 않으면 마치 당신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심리적 눈속임일 뿐입니다. 신뢰란 협박이나 최후 통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뢰는 일관된 행동과 진심 어린 노력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그들을 의심하는 순간 신뢰라는 단어를 무기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경화학적이고 행동적인 패턴입니다. 신경과학자 폴잭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신뢰의 중심에는 흔히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지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하고 인지적 부조화가 심화되며 배신은 단순히 감정적 고통을 넘어 신체적으로도 측정 가능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조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취약점을 교묘히 악용합니다. 그들은 신뢰라는 단어를 꺼내 우리의 연결과 안전에 대한 깊은 욕구를 건드리면서도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슬쩍 피합니다. 넌 나를 믿지도 않아? 라는 질문이 진정성을 담은 대화가 아닌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이성을 침묵시키고 본능을 조종하려는 것. 그렇다면 거짓말쟁이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하게 행동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다음 질문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뭘 어떻게 말하길 바라는 거야? 이 질문은 전형적인 회피 전략입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거짓말쟁이는 혼란스럽거나 압도된 척 연기하며 대화를 흐립니다.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이를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 반응이라고 설명하며 어려운 대화를 차단하기 위해 취약함을 가장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과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아예 인정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대신 마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듯 행동하며 당신에게 대본을 써달라는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대본을 써준다면 그들은 그에 맞춰 행동하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성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고 감정적인 연극이 아닌 진정한 책임감을 요구하세요. 그들이 혼란스러운 척하며 대화의 방향을 흐리려 해도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거야. 이처럼 당신의 요구를 명확히 하면 상대의 회피 전략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조작하는 사람들이 상황의 통제권을 잃기 시작할 때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질문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냥 이제 넘어가면 안 돼? 겉보기엔 치유를 위한 한마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는 갈등 해결에서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책임을 지기도 전에 이를 강요한다면 이는 단순히 문제를 묻어두고 당신의 침묵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적으로 학대적인 관계에서 이 질문은 문제 해결 과정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Why Does He Do That의 저자인 런디 벤크로프트 박사는 조작적인 사람들이 섣부른 용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략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도 평화로운 착각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정,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계를 건너뛰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화 없이 이루어진 마무리는 감정적 우회에 불과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억압과 침묵을 강요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이제 넘어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진정으로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편한 대화를 끝내고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이 일로 정말 모든 걸 다 끝내버리겠다는 거야? 이 질문은 조작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감정적 핵폭탄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행위를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거짓말이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라고 암시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모든 걸 망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야. 이것이 바로 고전적인 죄책감 유발 전략입니다. 이들은 대개 과장된 말투와 극적인 감정 표현을 통해 당신을 압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전문가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절대 배신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피해자인 척하며 감정적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감정 조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감을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깨져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질문을 통해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질문은 진솔한 대화를 위한 초대가 아니라 당신의 인식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통제권을 쥐기 위해 설계된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작적인 질문을 알아채는데 심리학 학위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당신의 본능을 믿는 용기와 깨어있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목표물이 아니라 그들을 꿰뚫어보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입장을 지키고 자신의 이야기를 보호하며
무엇보다도 가스라이팅의 침묵으로 굴복하지 않는 힘을 가지세요. 그 힘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댓글창을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당신이 개인의 힘과 감정적 명료함을 더 키우고 싶다면 아래 볼루션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진실, 경계, 그리고 심리적 회복력을 소중히 여기는 커뮤니티에 함께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순간 거짓말쟁이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들과 끝까지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무대를 내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